궁궐 후원의 달빛이 스며든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은빛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여리는 경귀석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고동친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다. 호리호리한 체구, 맑고 빼어난 얼굴, 모든 것이 여리의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사람 그대로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다르다. 깊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인간의 것이 아닌 이무기의 눈빛이 그녀를 응시한다. 여리야, 그 돌을 내게 줘. 강철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간절함과 날카로운 기운이 뒤섞여 있다. 여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너는 윤갑이 아니야. 내 첫사랑은 이런 눈으로 날 보지 않았어.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온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만났던 윤갑의 모습. 서울 출신의 가난한 소년. 약골이라 땔감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지만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책이나 봐.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야. 당돌하게 던진 그 한마디에 윤갑이 웃으며 답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너도 큰 무당이 될 거야, 여리야. 그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여리의 마음을 붙잡는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윤갑이 아니다. 강철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악신이다. 왜 하필 윤갑의 몸을 빼앗은 거야. 여리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한 걸음 다가선다. 그 돌이 없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도 자유로워질 거야, 여리. 그의 손이 여리의 손목을 스친다. 순간 여리의 심장이 크게 요동친다. 강철이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어쩐지 윤갑의 온기와 닮아 있다. 혼란이 밀려온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증오해야 할 악신에게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너 대체 뭐야? 여리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흘러나온다. 강철이의 눈에 어린 혼란이 마치 거울처럼 그녀의 감정을 비춘다. 나도 모르겠어. 강철이가 낮게 중얼거리며 여리의 손목을 더 세게 잡는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여리, 내 눈빛, 내 목소리. 왜 내 천년의 증오가 무너지는 거지? 여리는 그의 손을 부리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강철이의 눈빛에는 이무기의 차가운 분노뿐 아니라 윤갑의 따뜻했던 시선이 섞여 있다. 윤갑이 아직 거기 있는 거지. 여리가 속삭이자 강철이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윤갑이든 나든 내가 날 이렇게 바라보면 난 도망칠 곳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이 드러난다. 여리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친다. 경귀석을 쥔 손을 떨며 강철이의 가슴에 올린다. 너 때문에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근데 왜 내가 윤갑의 얼굴로 날 보면 내가 널 미워할 수 없는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강철이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다가 공중에서 멈춘다. 손끝이 떨린다. 여리, 내가 너라면 나도 날 증오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처음으로 후회가 스며 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본다. 여리의 손은 여전히 강철이의 가슴에 닿아 있고 강철이의 손은 그녀의 뺨 근처에서 떨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악신과 영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영혼이다. 하지만 멀리서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팔척귀의 기운이 가까워지고 있다. 여리의 경귀석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강철이, 우리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여리가 속삭이자 강철이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너와 함께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 안에 설렘이 스며 있다. 강철이는 윤갑의 약한 몸을 저주하며 패정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하다.
천년을 인간을 증오하며 살아온 이무기가 위대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 빌어먹을 육신, 주먹을 쥐며 중얼거린다. 윤갑의 몸은 너무나 약하다. 매끼 밥을 먹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이 몸이 느끼는 감정들이다. 슬픔, 기쁨, 설렘, 특히 열이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저릿한 감정. 이건 대체 뭐야? 패정각이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인다. 강철이의 기억 속으로 윤갑의 과거가 스며든다. 어린 윤갑이 산에서 나무를 하며 열이와 마주쳤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이나 봐. 훗날 큰 인물이 될 거야. 열이의 당돌한 말에 윤갑이 웃으며 답했던 그 순간. 너도 큰 무당이 될 거야. 열이야. 그 기억은 강철이의 것이 아니지만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내가 왜 너를 지키려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천년 전 용이 되려던 순간 인간 아이의 눈에 띄어 실패했던 그날. 그 이후로 인간을 증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열이는 다르다. 그녀의 커다란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들.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이건 윤갑의 감정인가 내 것인가. 그때 열이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든다. 열이. 목소리가 낮고 떨린다. 그녀가 패정각 입구에 서 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애정이 뒤엉킨 불꽃이 타오른다. 강철이, 왜 날 계속 따라와? 열이가 다가오며 묻는다.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다. 강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본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그의 말에 열이의 눈이 커진다. 놓을 수 없다니?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열이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강철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내 눈은 날 이렇게 잡아두는 거야? 한 발짝 다가선다. 열이는 물러서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붙잡힌다. 너 윤갑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열이가 속삭이자 강철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기억, 그의 감정, 그리고 네가 내게 준 이 빌어먹을 설렘. 목소리가 갈라진다. 열이는 숨을 멈춘다. 설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강철이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차가운 손이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스며 있다. 내가 천년을 인간을 증오했어. 근데 너만은 다르단 말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열이는 그의 손을 부리치려 하지만 그의 진심이 그녀를 붙잡는다. 강철이, 너도 아파할 줄 아는 거야. 열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침묵한다. 강철이의 가슴이 요동치고 열이의 눈이 흔들린다. 내가 너를 지키고 싶어. 강철이가 낮게 속삭인다. 열이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너 때문에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널 믿어? 목소리가 갈라진다. 강철이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잃으면 내 천년도 의미가 없어. 그의 말에 열이의 눈물이 흐른다. 그 순간 멀리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온다. 팔척귀의 기운이 가까워지고 있다. 강철이는 열이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악신이라도 이길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린다. 패정각 안으로 팔척귀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온다. 그 기운은 차갑고 끈적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열이와 강철이를 향해 뻗어온다. 열이는 경귀석을 쥔 손을 떨며 강철이 옆에 선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강철이.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다. 강철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를 악문다. 내가 경귀석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약한 몸에 갇힐 일도 없었어. 하지만 말과 달리 손은 열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내민다.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패정각을 울린다. 이무기여,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구나. 썩은 살 냄새를 풍기는 목소리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여리는 경귀석을 높이 치켜든다.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팔척귀의 기운을 밀어낸다. 하지만 빛이 점점 약해지고 여리의 몸이 휘청인다. 강철이 도와줘. 목소리가 약해진다. 강철이는 본능적으로 여리를 끌어안는다. 멍청한 인간. 왜 내가 널 구해야 하는 거야?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하지만 여리를 아는 팔은 떨리고 있다. 여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강철이, 아니, 윤갑, 내가 누구든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속삭임에 강철이의 눈이 흔들린다. 천년의 증오가 무너지는 순간 그의 입술이 여리의 이마에 닿는다. 짧지만 뜨거운 순간 그의 가슴이 인간의 심장처럼 뛴다. 여리, 내가 너를 사랑하나? 강철이가 속삭인다. 여리의 눈이 커진다. 사랑? 너 같은 악신이 사랑을 안다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미소가 번진다. 강철이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내가 천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하다. 여리는 그의 손을 잡는다. 강철이, 내가 윤갑의 몸에 갇혔어도 내가 날 이렇게 바라보는 지금 난 너를 미워할 수 없어. 눈물이 그의 손에 떨어진다. 강철이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내가 너를 지킬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의 기운이 더 강렬해진다. 패정각의 벽이 흔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휘감는다. 이무기와 영매라, 너희 둘 다 내 먹잇감이다. 팔척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놓는다. 여리의 경귀석이 다시 빛을 발하지만 그녀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여리를 뒤로 밀어낸다. 내가 이 육신을 버리더라도 널 구할 거야. 목소리가 단호하다. 여리는 그의 등을 잡는다. 강철이, 혼자 싸우지 마. 우리 함께야.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이의 눈이 빛난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경귀석의 빛과 강철이의 이무기 기운이 얽히며 팔척귀를 밀어낸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리의 몸이 다시 휘청이고 강철이는 그녀를 부축하며 이를 악문다. 너 없인 안 돼, 여리. 목소리가 절박하다. 갑자기 패정각의 문이 벌컥 열리고 이정왕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손에는 왕가의 비밀을 간직한 폐물이 쥐어져 있다. 오래된 금속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달빛에 반사된다. 이것으로 너희를 구할 수 있다면 나도 왕의 길을 포기하겠다. 이정희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그의 눈에는 선왕의 비극이 스친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에서 들리던 비명, 썩은 고기 냄새, 그리고 기어 나오던 벌레떼, 그 모든 것이 팔척귀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 폐물을 굳게 쥔다. 내 아들을, 왕가를 구해야 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패정각을 울린다. 왕이여, 내 혈통은 끝났다. 그 폐물 따위로 날 막을 수 없다. 그 기운이 여리와 강철이를 덮치려는 순간 여리의 경귀석이 마지막 빛을 뿜는다. 강철이는 여리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내가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어.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다. 여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강철이, 너도 인간이 될 수 있어. 손이 그의 뺨을 어루만진다. 윤갑이든 강철이든 내가 널 지킬게. 여리의 목소리가 패정각을 울린다. 이정은 폐물을 높이 치켜든다. 폐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팔척귀를 밀어낸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정이 생명력과 연결된 듯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전하, 여리가 외친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이정을 바라본다. 왕이여, 왜 이런 희생을? 목소리에 경외가 섞인다. 이정은 미소 짓는다. 왕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난 이 선택을 한다. 떨리는 손으로 폐물을 더 높이 든다. 팔척귀의 비명이 패정각을 뒤흔든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맞잡는다. 경귀석과 폐물의 빛이 합쳐지며 팔척귀를 몰아낸다.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이의 몸이 흔들린다. 윤갑의 육신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강철이, 여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는다. 날 떠나지 마. 제발.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진다. 강철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너와 함께한 이 순간, 내 천년보다 더 가치 있어. 목소리는 역하지만 따뜻하다. 장면이 암전된다. 여리의 비명, 강철이의 포효, 이정희 결단이 뒤엉키며 패정각이 흔들린다. 과연 그들은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왕가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리와 강철이의 사랑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